자, 봅시다. 풀 게 겁나 많네. 자, 일단 요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RPM에 이미 있었죠. 자, 어떤 식이 좀 니네한테 예민해야 되냐 이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X 문자, Y 문자 제외하고 또 다른 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정점 개념이 숨어있다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이 녀석을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정점은 항등식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항등식 풀이를 하게 되면 X가 2고 Y가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은 2,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걸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 그림 그리라고 했어. 자, 첫 번째 거 그냥 흰색으로 그린다.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지. Y절편 4고 X절편 1이죠. 관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노란색 직선 어떻게 된다고? 2,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쯤 2,2라고 써. 그럼 이거 지나는 노란색 직선을 그릴 건데 뭐를 원했어요? 1사분면에서 노란색과 흰색이 교점이 생겨야 된대. 자, 그러면 정점 개념은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 했죠? 그 부분에다가 못을 갖고 회전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라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저 위에서 교점이 생기긴 하지만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진 않죠. 그럼 이거보다 좀 이렇게 돌려야 돼. 그래서 최초로 교점이 생기는 순간이 두 직선이 Y절편이 똑같을 때. 우리 이거 1차 함수 시험 대비하거나 했을 때 문제 조건이 어땠지? 두 직선이 Y축 위에서 만날 때. 이게 무슨 해석이었어? Y절편이 똑같을 때라고 해석했잖아. 딱 그 그림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점이 1사분면에 지금 계속 생기고 있지. 요거보다 더 돌아갔을 때. 그래서 교점이 계속 1사분면에 생기다가 어디부터 안 생겨? 밑에 있는 X절편을 지나갈 때부터는 1사분면에 교점이 안 생기지. 자, 그러면 딱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죠. 4를 지나갈 때부터 1을 지나갈 때까지가 범위가 돼. 자, 그럼 구하면 돼. 이 4를 지나갈 때, 다시 말하면 0,4를 지날 때. 자, 파란색은 1,0을 지날 때. 됐냐? 그래서 각각의 뭐를 찾아? M값을 대입한다. 자, 찾는다. 자, 0,4에 대입하면 M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1,0을 대입하면 M값이 2가 나와. 됐느냐? 그러면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야, M값의 정체가 뭐니? 노란색 직선에서 Y는 하고 고치면 MX 플러스 머시기로 정리되니까 기울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 문제 읽어봐. 두 직선이라고 써있지 1차 함수라고 써있지 않지?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함수와 고등학교 직선의 방정식하고 차이점이야. 만약에 저 문제가 1차 함수다라고 써있으면 이건 고등학교 때는 똑같아. 만약에 1차 함수라고 써있었다 조건이. 일단 M의 범위를 찾아봐. 기울기가 노란색이 음수고 파란색이 양수니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울기 숫자가 점점 0에 가까워지다가 0이 돼가지고 기울기 숫자가 양수로 바뀌는 구조란 말이야. 따라서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가지고 2까지인데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는 교점이 1사분면에 생기지 않았죠. 그러면 M값으로는 부적절하죠. 중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1차 함수면 여기에서 0은 제외해야 되지. 왜? 1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1차 함수 기준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2까지입니다라고 쓰는 게 1차 함수일 때의 답이야. 이해됐어?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역으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애가 작년에가 한 명 있었어. 이거 풀다가 답을 이렇게 써온 거야. 근데 이 문제 답은 이게 아니죠. 왜? 이 문제는 1차 함수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직선이잖아. 직선이라는 얘기는 저걸 그냥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0이어도 돼요. 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0일 때 플러스 기울기를 정의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y는 머시기 형태와 x는 머시기 형태 포함이잖아. 그러면 기울기 m값이 0이든지 아니든지 직선 기준으로는 관심이 없는 거야. 따라서 0을 제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답은 그냥 이게 답이에요. 작년에 그 풀었던 애가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1차함수는 0대면 안 되잖아요. 잘 풀어놓고 끝났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 보기에도 없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이상하다. 왜 답이 이거야? 왜 걔도 해설이 돼? 바닥 보고 채점을 해왔으니까. 자, 아무튼 이런 거 구분을 좀 지으란 말이야. 왜 m값이 범위 안에 0이 들어가도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알았죠? 자, 잘 풀어놓고 틀리면 억울하잖아. 이거 맞죠? 어? 이건 맞죠? 맞는지 확인하고 필기하자.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원래 돌돌이로 부수려고 건너라고 그런 인간이 숙제를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 엄마 말 잘 들어. 맞아요. 어머니. 숙제는 안 그러고. 요즘 아니 숙제 밀리고 한다고 진짜 진심으로 하루에 7시간씩 앉아있거든요? 아직 못했어요. 네, 그만큼 많이 밀린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런 단기간에 거 해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해오는 게 이상한 거라고. 그걸 밀린 걸 어느 세월에 다 해. 선생님은 이제 주말 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해와 다음 주까지 무조건 해와야 돼. 수학 할 때는 밀리지 마. 네. 기다리다 해. 찔리냐? 그런 거요? 네. 다 해당되는 그거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해당 되지. 수업할 때는 절대 안. 밀릴 수가 있어. 하루에 7시간씩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난 평일날 항상 아니 학기 중에 토요일마다 매년 특강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안 한다고 했다. 보충의 날이라서. 그렇죠? 게으른 조금이라도 게으름 피고 내 눈에 띄는 사람은 다 그냥 토요일날 나온다고 생각해. 니네만 부르지 않아. 딴 반에 다 부를 거야. 밤마다 악의 축들이 다 있거든. 저? 말 안 듣는 인간은 밤마다 다 있어. 저요? 입안이 제일 많아서 문제지. 네, 이번 입안은 다섯 많아야 두명 여기 5명이나 있어요. 알면 됐어요. 저 오늘 담배 좀 나왔어요. 망했어요. 몇 반인데? 1반이거든요? 야 학사 일정 안 나왔니 근데? 네. 아직도? 니네 학교도 왜 그러는 저희 학교생들 다 얼굴 아는 오, 네, 두명 떨어졌어요. 새로 만들면 돼. 근데 저 뭐야? 1반이랑 이틀 뺐더라. 층에 있어요. 대표님. 선물로 모여가지고 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멀리서 보면 있어. 왜? 멀리서 보면 얘기했잖아요. 멀리서 봐. 엄마 운전 연수해가지고 운전 기록이 많아. 연어가 없으시고 네? 연어는 최근에 다녔어? 이게 뭐 전문면허해가지고 아 연습? 네, 20년 동안 운전을 따고 안 했어요. 헐.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연습하지. 요즘 차가 필요해 요즘은. 요즘 뭐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날아다니면 안 되나요? 엄마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아빠랑 운전하러 갔다가 아빠랑 개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얘기할 그건 안 싸우는 게 있잖아. 싸우는 사고는 안 났잖아. 네. 아니 선생님 뭐 혼자 했는데 뭘 혼자예요? 운전 연습. 혼자 있다고요? 과감하게 강남 한복판으로 운전을 차 끌고 갔어. 뺏어서요? 아니 원래 차키 몰래 면 타고. 없을 때요? 아니, 면은 있지 당연히. 선생님은 장롱이 6년인가 그래. 6년이요? 군대 갔다 와서 운전하는데. 아니 갔다 와서도 한참 뒤구나. 그냥 심심하니까 운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빠 장롱에 있던 키 몰래 하나 보조키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버튼시계 안에 옛날에 키 꼽는 거니까 대박. 그거 몰래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나쁘다. 범죄. 몰래 엄마한테 얘기하다 몰래 주차장에서 차 갖고. 범죄. 근데 생각보다 운전이 금방 되더라고. 범죄. 6년이나 안 했는데. 탱크를 몰아보셔서. 차량 절도냐? 네. 차가 없길래 그냥 들킨 거야 엄마. 근데 아빠한테 비밀을 해달라고 그러고 안 했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차를 안 가져가면 힘든데더라고. 차를 갖고 갔어. 근데 그때 아빠한테 들렸어. 사고 안 나고 갖고 왔으니까 뭘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 중간에 시청을 갔구나. 강남에 시청 서울시청 거기 완전 번화가니까 엄청 장난 아니거든. 일단 길이 이렇게 막힐 수도 있구나라는 그때 처음 느껴보고 두 번째는 주유를 안 하고 가서 거기를 가다 멈춰.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근데 거기 막히는 길 이제 가고 있는데 불이 들어온 거야. 큰일 났지. 나 그때 신용카드도 없고 체크카드도 없었거든. 주머니 지갑에 그냥 5,000원? 돈이 없었어. 그냥 갔는데
일단 주유소를 갔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5,000원 그때가 기름값 최고조일 때야. 1리터에 2,300원. 감이 안 오지. 지금 기름값 비싸다 뉴스 기사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1,600원대야 지금. 근데 그게 오른 거야. 근데 선생님 운전 그때만 연습할 때 2,300원이었어. 고급류는 2,800원. 일반유가 2,300원. 지금보다 500원 이상 쌌어. 그런데 5,000원어치가 노즐한 거야. 주유소 가가지고 그랬더니 2리터 좀 넘게 들어간 거지. 근데 차에서 2리터는 되게 큰 거거든. 다행히 돌아올 때는 차가 안 막혀가지고. 차 막히면 연비 떨어지는 건 아니죠. 다행히 올 때는 그거 넣는 데에도 불이 안 꺼지더라고. 2리터 넣는데 돌아올 때 정말 소위 말하는 할배 운전, 연비 운전 하면서 겨우 와서 집 앞에 주차하고 기름 없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혼나고 창업치면 어떨 뻔했냐. 그랬다가 두 번째 서울 방문할 때 대형 사고를 쳤지. 궁금하지? 네. 나중에 얘기해줄게. 네. 안 얘기해 줄 아, 거죠? 문제 얘기는 안 하셨는데. 공부해야지. 10-2번. 2번도 있어? 쓴 김에 이거 먼저 하자. 안 돼. 그래서 다른 거 빌려줄게. 처음 빌려.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자, 잡힐 시간 없어. 자 봅시다. 점과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 벤트가 뭔지 알겠냐? 아니요. 자취의 방정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냥 형태로만 이 직선이 있어. 8,6이라는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있어. 직선 위의 임의의 점과 선분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을 AP잖아. AP구나. AP를 2대 이거 한번 그려준 적 있다. RPM하다가 잘 생각을 해보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여기 찍은 거지. 근데 P점이 여기 있으면 두 개 그었을 때 2대1로 내분점. P점이 여기 있으면 그었을 때 2대1로 내분점. 그래서 이 점들이 찍히는 구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라는 건데 단원 구성은 알겠지만 이 점들이 쭉쭉쭉 모여있으면 그냥 직선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취의 방정식의 시작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x, y로 두는 게 시작이에요. 자, 요 점을 q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우는데 요게 이제 좀 니네한테 힘들었지. 그럼 첫 번째, 주황색 점의 정체는 누구예요? AP의 2대1 내분점이지. 그럼 생각, 내분점 공식 쓰려면 출발점과 도착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거 RPM에서 했다고. 평면 좌표에서 했어. 평면 좌표. 유형업에 있었어. 숙제 나가기 전에 내가 대표 문제가 풀어줬는데 그게 문제. 그럼 어떻게 했었지? P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x, y 내분점의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 더 추가했었지. 완전 복습이다. 그래서 미지수가 4개야. 그래서 그때가 무슨 얘기했어요? 미지수를 쓴 이유는 내분점 관계식을 세우기 위함이었으나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건 A, B가 아니라 X, Y죠. 그래서 이 점은 나중에 반드시 소거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쟤는 그냥 보조수단인 거야. 그러면 X랑 Y를 이제 내분점식을 세워봐. 자, 2대1이잖아. 그럼 2 플러스 1분의. 자, A에서 P방향으로 2대1이니까. 자, A점이 8,-6이에요. A에서 P방향으로 2대1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A. 1 곱하기 8. Y 좌표도 2 곱하기 B가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내분점의 좌표란 거야. 자, 내분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웠다. 저걸 써먹어야 돼. 근데 저걸 어디다 써먹을까 그 생각을 좀 해야지.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x와 y에 관한 식인 거잖아. a, b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소거가 돼야 되겠지. 그럼 항상 니네가 소거시켰던 식들의 특징은 a가 소거되려면 a는 이라는 식이 반드시 필요해. b가 소거되려면 b는이라는 식이 반드시 필요해. 그걸 어디서 만들어? 여기에서 만들어. 이해해봐. 자, 그럼 어떻게 돼? A는하고 정리하면 2분의 3x 빼기 8이죠. 얘도 2분의 3y 플러스 6이죠. 그럼 그걸 어디다가 대입해볼까요?
저기 어디? 느낌상 이거죠. 대입할 게 얘밖에 없어. 근데 왜 넣을 수 있어? 지난 야, P점이 노란색 점 어디 위에 점이야? 저 직선 위에 점이야. 그럼 저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A, B 자리가 생겼지? 저기다 넣는 거야. 알았죠? 똑같이 이렇게 풀어졌다가 시험 문제 내야겠네. 자, 그래서 요거 넣고 요거 넣어서 정리한 걸 써줄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자, 그럼 하게 되면 요거 만들어. 근데 문제에서 이걸 fx라고 한다고 했죠? 거기다 f6을 물어봤네. 8. 자, 그래서 답은 8이다. 자, 정리하시오. 했던 거랑 약간 줄여서 썼다. 안 춥지? 잠깐 끌게. 가면 돼. 오늘 4시 찾았어요. 많이 잤네. 난 2시간 잤네. 축하드려요. 아빠가 책 가져간다고 너무 일찍 깨웠어. 저도 오늘 음식 하고요. 모의고사는 좀 잘했어. 근데 그래 임마. 예전에 마, 말 풀게. 떠들지 마. 제가 늦게 하는 거 떠들고 앉아있어. 뭐라고? 그러니까 임마 영어에 말 걸어. 영어 얘기하지 마. 왜 영어 얘기를 해? 수학원에서 수학이나 해. 누가 수학도 못하는 엄마가 제 통장에서 돈 떼가서 주식을 저것이 넣었는데 아, 60점 안 그거 뜻이 없어. 그거 없더라고. 제 돈 날렸어요. 없잖아. 그거요. 그냥 다 나중에 졸업하면 비싼 핸드폰 하나 사달라 해. 빨리 안 자고? 되지. 이게 진짜 이게 야, 떠들지 마.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래야지. 이해했다. 쌤이 큰 수업을 줬다는 게 쌤이 다친 거예요. 어? 쌤이 다친 거예요. 아까 전에 차가 차. 다쳤지? 내가 다치진 않아. 아 다행이다. 아니 있구나. 아니 차가 왜 다쳤어요? 사고 났다는 거지. 코엑스 앞에가 도산대로인 건 알고 있냐? 몰라요. 엄청나게 큰 길 있잖아. 안 가봤어 코엑스? 코엑스는 가봤어요. 지금 운전 안 하니까 뭐 지하철 타고 갔는데 안 가봤어요. 거기서 한번 크게 한번 사고봤어. 코엑스에 박아버렸어. 어디에 박았어요? 버스. 버스에. 아 여러 명한테 피해를 주. 버스. 폐차됐나요? 좋잖아. 안 했어. 크게 사고 나는데 이쁘게 사고 났어. 왜? 크고 예쁘게. 사이드 미러만 딱 보게. 피해가 최소화됐지. 왜요? 어떻게? 다른 차가 더 많이 사고 났어. 나를 피하다가. 쌤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차는 원인이에요? 폐차했을 거라고. 차가 완전 뒤집혀졌으니까. 제대로 사고 냈네. 얘가 과실물을 줄 알았는데 네. 참 우리나라 법이 웃기더라고. 나보다 뒤에 있는 차가 그러면 뒷차를 붙이네. 왜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에 있어가지고 전방 미주시 운전을 방어 운전을 안 했다. 몇 년도인데요? 10년도 넘었지. 엄청 50년이 오래됐네. 넘었다고요? 10년. 아, 그 사람은 선생님 저주하고 있을 수도 있을 미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나 때문에 차를 폐차했어. 그러면 죄송해야지 안 죄송하지. 사과를 했어. 그 사람이 뭐래요? 내가 많이 어리니까 뭐라 안 하고. 알고 보니 부자였던 거. 부자는 아니고 그냥 좀 중년의 부부였어. 무슨 차였는데요? 차값은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차가 끌리는 좋은 차는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다쳤어. 많이. 차가 다쳤잖아요. 차가 많이 다쳤어. 차가 뒤집어졌는데 안 다쳤다고요? 그니까. 이쁘게 뒤집어지고. 아 그게 무슨 다 이쁘구나. 완전 다. 너도 이쁘게 뒤집어 싶어. 자 보자. 알아요. 오히려 전 문제보단 이 문제가 더 어려워. 자 얘는 처음 보는 거야. 자, 점 P점이 다음 직선 위로 움직일 때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는
그 자취의 주체가 누구야? 아까 문제는 이 Q점이었죠. Q점. 그럼 이 문제는 그 자취의 주체가 이 점이지. 이 점의 흔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푸는 건 똑같아.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 풀에 내가 구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점을 미지수를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a-b, a 플러스 b라고 이미 미지수를 뒀는데요. 물론 맞는데 원래 풀이가 딴 게 있다. 근데 일부러 좀 저 풀이와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줘. 이거 x, y라고 미지수를 써. 이런 건 안 해봤지. 이미 미지수가 되어 있는데 또 넣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주황색 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니네가 공부할 때 더 편해.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럼 관계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x가 a-b고 y가 a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아까처럼 또 관계식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움직이는 이 점 같은 경우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했잖아. 그럼 이 점도 여기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입니다만 아까처럼 또 대입한 거야. 자, 괜찮니?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 식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를 고민해보면 아까랑 여기에서 AB랑 저기에서 AB는 좀 달라. 얘는 내가 자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을 썼다면 여기는 이미 주어져 있는 점이죠. 하지만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문자는 똑같아. 주황색 문자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은 주황색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식을 나타내야 된다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저 세 개 중에서 당연히 소거돼야 되는 건 누구야? A랑 B를 또 소거를 해요. 자, 근데 이거 소거 어떻게 하냐? 대입. 어떻게 대입할 거냐? 저것처럼 A는 B는 이라는 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할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고 그거 묻잖아. 여기서 A는 B는 어떻게 만들지? 즉 A만 나. 공개 연립방정식 하면 되잖아. 네. 정하면 얘들아 2A는 X 플러스 Y. 그러면 A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잖아. 자, 됐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B를 찾는 거야. 빼면은 B는이 만들어져. 그냥 그래서 정리하면 5분의 y-x라고 해. 그럼 저걸 이제 어떻게? T가 대입해요. 똑같다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 우와. 자, 양변에 넣어서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x, y에 관한 식이 날아가나요? 만들어지죠. 자, 2 곱해서 정리해보자. x 플러스 y. 자,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x가 날아가네. 그럼 2y는 4 4니까 y는 2. 그러면 이제 X를 못 구해요? 그런가? 구할 필요가 없죠. 날아갔으니까. 자, 답은 2번이네. 풀이 똑같이 설명해줬다고 해서. 알았지? X는 못 구하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 그냥. 위에다 그냥 위에 손 자, 정리. 싫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물어보지 마. 물어볼게요. 왜? 물어보면 연락하시잖아요. 다 이상하네. 내가 누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왜요? 왜요? 뭐? 나도 뭐라 하지? 그렇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왜 지난 거 같아? 저 7시 내내 또 50분이 추천 보면서 아까 또 4, 50분 썼어. 7시 50분이네? 기분 좋아? 네. 아, 근데 멀었어 너는 그래서. 내일 시간 안 가게 해줄게 내가. 내일 저 10시까지 있잖아. 놀러 가야 되는데. 관심 없고요. 엄마한테 다 얘기해놔야겠어. 도망가지 못해. 자, 다음. 부모님 좌표표면 위에 저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직선. 자, 이 문제를 틀렸다. 이유 얘기해줄게. 왜요? 이유 얘기해줄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한 거지. 이거를 고등과정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이 직선은
때려 죽어도 마이너스 1,0을 무조건 지나는 녀석인 거야. 이건 정점이야. 정지된 점.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정점을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 계산한 거에 따르면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m 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했을 때 각각의 괄호를 는영을 만드는 값이 x, y가 나왔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리냐? 그러면 사실은 뭐가 가능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좀 편법적인 게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 좀 차용하는 게 가능했어. 그건 무슨 얘기야?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봐. 응?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걸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m과 n이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n에다가 m을 집어넣어 봤더니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뭐 L 직선이라는 뜻이다. 오케이 y 는이죠 원래는. 자 그렇게 했을 때 y는 mx 플러스 m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2학년 과정으로 한 거야. 이거 해도 돼요 원래는. 자 그러면 이걸 왜 했어요? 저 점 지나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거기 문제 조건을 보면 이 직선과 0,2라는 점 사이의 거리 D2 공식이잖아. 자 D2 공식은 항상 식이 뭐가 필요했어? 1번이요. 식 하나와 점 하나가 필요했잖아. 그거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럼 결론은 내 의견은 그래. 나 이거 못 풀었다. 이 식 세울 생각을 안 한다. 알았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짚어주면 다음에는 답 틀려야 된다. 알았냐? 쪽지 시험 볼 때도 그거를 하면은 본인이 해야죠. 이 사람들아. 자 그럼 얘와 누구 사이의 거리? 0,2 사이의 거리죠.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바꿔서 바로 그냥 D2 공식 때려봐. 자 mx 빼기 y 플러스 m은 0이잖아.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0하고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m 그게 루트 5가 나왔다. 자 그럼 루트 넘긴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루트 귀찮으면 양변제곱이었잖아. 자 그 넘겨서 양변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지운 거랑 똑같은 거 알죠? 동치관계. 그래서 이거는 n-2의 완전 제곱식이 되지. 자 이거 루트만 바뀌면 되지. 자 이렇게 되지. 됐냐? 자 그럼 넘기면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라 완전 제곱식이에요. 네네. 2m 플러스 1이죠. 끝.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원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m 값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뭘로 그게 왜 나온다 했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두 종류란 뜻이야. 근데 하나 나왔지?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두 개면 답도 두 개예요? 모두 고르시오거나 아니면 뭐 기울기의 곱을 구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 문제를 바꾸겠지 그런 식으로. 쌤 안 보이는. 네. 싫어요. 근데 반배는 있잖아요. 원하는 쌤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어요? 되겠냐? 안 돼요? 이거는 네. 전체 학생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 평균 수치랑 거의 유사하게끔 인원을 재구성해.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는 거니까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딱 학년 올라갔을 때 그 애들의 반마다의 평균 성적이 거의 차이가 없어. 2학년 성적 차이. 근데 시험을 보면 또 이제 반평균 차이가 많이 나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일단 뭐 의도는 그러겠죠. 반 분위기를 좀 최대한 맞춰보니까 성적 기준으로. 하지만 그딴 거 없지. 옛날부터 그랬는데.
안 하는 말은 안 하고 잘하는 말은 잘하고 그것은 바뀌잖아. 이게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냐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각 과목마다 똑같은 과목인데 선생님이 다 다르잖아.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저 1학년 때 과학쌤 했었더니 2학년으로 이제 올라서 2학년 과학쌤 했는데 3학년으로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잘 거면은 싫어? 인맥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담임쌤인데 담임을 별로 안 좋아하나? 난 만난 담임은 다 좋았는데. 다 맨날 저만 신경시켜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듣고 네가 만만하네.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럼 자 세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자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 유형의 마지막에 있었어요. 자 이거 내신용으로 가장 귀찮은 문제라고 했어. 기억나? 왜 귀찮았지? D1 공식, D2 공식, 식세우기, 직선의 방정식 다 나와서 귀찮다고 그랬지. 그거야. 복습해야 돼. 복습이야. 자 그럼 뭐부터 한다? 밑변을 어디로 할지를 설정을 하는 거잖아. 높이가 어디인지가 그 자동으로 설정되지.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가 밑변.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밑변. 맞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밑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 설정하라고. 나는 방금 말한 걸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BC가 밑변이고, 자 밑변의 길이 찾는 건 무슨 공식으로 풀었어? D1 공식. 자 4의 제곱, 2의 제곱. 자 루트 20이네요. 이 루트. 그 다음에 높이는 빨간색. D2 공식이었지. 어떻게? 이 점과 BC를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BC 직선의 방정식도 세웠어야 되죠. 자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식세우기 가능하겠죠?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냥 쓴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 이거 계산하면 x 플러스 자 2y 플러스 2는 0이 만들어져. 원래 y 눈으로 나와요. 왜? 직선의 방정식 식세우기는 공식이 다 y 눈으로 정리가 됐잖아. 근데 이거 D2 공식 하려면 일반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얘와 이제 누구 사이의 거리? 0,3 사이의 거리를 D2로 찾는 거지. 내용 하나 다른 건 전혀 없다. 똑같다. 1의 제곱 2의 제곱 0, 3 대입하면은 7. 자 그럼 루트 5분의 7이지. 자 선생님이 이거 팁 하나 줬죠? 유리가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했죠?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루트가 날아가는 일이 벌어져서 굳이 유리할 필요가 없다 했더니 7이냐?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RPM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새로 푸는 거 아닙니다. RPM 다 했네? 바이블 당. 갔다 하자. 쉴 때가 됐어. 됐다예요? 이따가 RPM 하자. 자, RPM 합시다. 이제 질문 받을 거. 핫거미처럼 써야 있는데 얼른 해야 돼요.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자, 1120번 문제 보면은 13. 자, 이 녀석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로 할 때,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은 절편이죠. 자, 따라서 x절편, y절편을 적절하게 찾아. 자, x절편은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0이죠. y절편은 x에다가 0 넣는 거니까 y가 뭐 나와? 8인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했을 때 이 녀석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었으니까, 자, 요 유형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해가 통한 이해가 중요했었지. 어떤 원이 있고 지름이 있을 때 그 점의 양끝점이 요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럼 핵심은 뭐였냐고?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고, 선생님 기준으로는 원의 중심과 한쪽 끝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었죠. 자, 그럼 중점 먼저 찾아.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 찾아. 반지름은 뭐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계산해서 루트 10도 나누기 2해도 되죠. 지름이니까.
자, 살짝 이제 요거 갖고 하자. 2분의. 자, 어떻게 돼요? 루트 10의 제곱, 8의 제곱. 자, 이렇게 되지. 얼마니? 4로 되나? 4, 4, 16, 4에 대해서. 자, 그럼 날라가니까 루트 41이 만들어지네.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좌표 나와 있으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루트 41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죠. 답은. 다음. 뭐에 필겨? 맞았어. 아, 멋있다. 왜 이거는? 이거 맞았어? 자, 다음 거.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원칙적인 건 어떻게 했어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 반지름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을 표준형으로 일단 바꾸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두 개 만드는 거지. 따라서 4를 더하고 빼면 되고, 그 다음에 y제곱. 자, 이거. 자, y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스스로 완전제곱식이니까 바꿀 거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는 0이 됐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이항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자,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니, 플러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원의 의미를 가지려면 얘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영수를 가져야지. 0보다 커야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0보다 커야지 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원을 나타낼 때라고 했잖아. 그럼 그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일단 기본 조건을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왜? 그래야 원의 의미를 갖는 거니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랬더니 네모박스 칠식만 봤을 때는 2차 부등식이지.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그 2차 부등식을 그냥 푸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5, 1 마이너스. 자, 그래서 자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사이값이지. 됐냐? 근데 자 이게 왜 마지막에 있냐?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애들이 들이대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더 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게 보였어. 최대로. 넓이가 최대일 때죠. 자, 그럼 넓이가 최대이려면 당연히 반지름이 가능한 한 커야겠지. 자, 말로 하자. 넓이가 가장 크려면 반지름이 가능한 한 커야 돼. 그러면 반지름이 가능한 한 크려면 네모박스는 사실 반지름의 제곱 아닙니까? 반지름이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의 제곱인 이 2차식도 가능한 한 커야겠지. 됐어요? 해석했다. 이 네모박스 2차식이 최대가 되는 거야. 야, 그럼 2차식의 최대 추수를 논하는 건 2차 문제 표준형처럼 접근한다고 했잖아. 방심하면 이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표준형으로 체인지를 또 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a-4a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2차 함수로 바꾼 거야. 그러면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위로 블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2고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9인데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9가 최대값이야. 근데 옆에 이거 왜 있는지 알겠죠? 제한된 범위야 이거. 왜 제한된 범위 설정됐어? 이 범위를 만족해야지만 원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는 제한된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쵸? 근데 또 2가 딱 가운데 점이네 심지어. 그치? 딱 가운데 점이네. 자, 그럼 요구한 게 뭐였어? 최대 1대 1의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A 값이 2일 때 최대값 9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최대값이야? 반지름의 제곱의 최대값이지. 맞니? 뭐라고요? 반지름의 제곱의 최대값이라고. 반지름은 3인 거죠. 그치? 그래서 하면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를 고민했다 치더라도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다. 자, 성인이 생각 안 나.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이래서 제일 밑에 있는 문제가 된다. 여기서 처음 봤죠? 네. 자냐? 어휴, 간만에 졸고 앉아 계시네 그냥. 물 마시고 와요. 네. 그거 말고 뻑 뒤져. 좀 차려고. 앉아다가 자네.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어? 얘들 키워요. 네 동생들 키우고 왔잖아. 얘는 동생 안 놀아요. 맨날 게임한다고요. 맨날 원실에서 동생들 놀고 지키다가 막 온다고 오늘 가서 못 온다고 이랬는데. 네. 애들한테 시달렸어? 방에서 안 나왔지? 아니 옆에 있었어. 시달렸네. 둘 다 초딩 아니냐? 한 명이 유치원생인데 헐. 이제 이제 초등학생이야? 네. 올해부터? 네. 야, 나이 차 많이 나네. 9살 9살 차이 나네? 8살. 근데 아, 빼기 그렇구나. 나 빼기 진짜 못한다. 나 중3이니까. 내가 좀 가슴이 다 남동생이야? 여동생인데 다 여동생이야? 한 명만 좀 사라지면 엄청 시끄럽겠다. 드리기 하네. 너가 사라지면 될 거야. 여동생만 두 명이라고? 난 동생이 날들 보는데. 엄청 시끄럽겠네. 너도 아니에요. 네가 제일 시끄러워. 얘가 제일 둘째는 시끄러워. 조용해요. 저는 방 들어가 보니까 이게 화장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네 나이에 그걸 바를 게 아니라니까 언제부터 그거 꼰대라고 꼰대. 너무 슬펐어요. 둘째는 초등학생이야? 이 이코는. 아, 그럼 관심 가질 나이네. 그래서 그거 네 얼굴에 찍어버리지 말라고. 꼰대라고 건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라고 맨날 게임하는 애들밖에 없댔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맞는 말이네. 서연이가 더 좋아해요. 자, 봐봐. 둘째가 더 좋아해요. 자, 이 유형 평면 좌표 때 했던 똑같은 유형이라고 했었다. 자, 풀이 방식 너무 많이 해서 안 알려줄 거야. 그냥 식만 쓸 거야. 외심의 좌표 찾는 거였죠, 이거? 자, 따라서 A, B라고 미지를 쓰고. 자, 외심의 특징.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였죠. 자, 저 노란색 변의 길이들은 다 무슨 뜻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그쵸? 그림 안 그릴 거야.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 루트 생기는 건 귀찮으니까 다 제곱한다 그랬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풀 거야 얘들아. 알았어? 네. 니네가 해야 돼. D1 공식이잖아. 네가 물어봤냐 혹시? 아니 뭐요? 그 옆에 D1 공식이잖아. D1 공식. D1 공식. 어떻게 되는 거야? 자, AP의 길이는 A 마이너스. 이거 계산만 귀찮은 거라 했잖아. BP는 자, CP는 아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씩 짝지어서 연립 방정식 A제곱 B제곱 다 날라가. 됐냐? A가 B랑 같아. 자, 얘랑 하게 되면 A는 B가 만들어져. 됐니? 계산해야 돼. 이거 내가 써주는 게 니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야지. 이것만 해줄게. 남은 거 니네가 해봐. 전달하겠습니다. 선면제였을 때 했던 건데. 자, 다음 31번. 자, 3,-1을 지났네요. 그럼 일단 대입해야겠죠.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대요. 그럼 일단 대입 먼저 해보자. 대입하면은 자, 시간이 없어. 그냥 대입 먼저 해보자. 써줄게. 6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만들어져. 조건이니까 당연히 대입 각이야. 어디다가 대입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사고방식은 뭘까? Y축이죠. 접한다라고 써있잖아. 근데 접하는 개념은 식이 다 공식이 어땠어요? 표준형이었단 말이야. 위에 써있잖아. 제일 위에. 그래서 두 번째는 대입해가지고 저거 관계식 만들고, 두 번째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근데 식이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는 표준형 다 바꿔야 되네요. 하자 그냥. 1차 항의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잖아. 자 그러면 A제곱이죠. 그걸 더하고 빼는 거죠. 그 다음에 Y 기준으로도 뭐 더하고 빼야 돼?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까지 있지. 그거 계산한 게 는 0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다 바꾸면 이렇게 되고, 자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야죠.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됐지? 그럼 이제 해봐야지. 얘가 Y축에 접한대. 자 Y축에 접하는 건 개념이 뭐였어요?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일단은 기억이 안 나면 그려. 여기도 그래프 단원이잖아.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 거기 위에 있는 걸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한 판단이 중요한 말이야. 자 어디였어? Y축에 접한다. 그럼 생각해봐. 3,-1은 몇 사분 면적이야? 4사분 면적이잖아. 어? 여기쯤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자 Y축에 접한다. 그건 현 상태에서 이게 지나는 점이죠. 이거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 그림이 어떤 식이 돼야 돼?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생각만 해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지나서 접하다 저렇게 지나서 접하던 원의 중심하고 위치에서 봤을 때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알겠어? 밑에 그림 기준으로 봐도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란 말이야. 간단하게.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점의 좌표가 아까 뭐라 했어? 3,-1이었으니까 반지름이 3인 거네. 됐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반지름이 3이라고. 반지름이 3. 음식 어떻게 세울 거야? 얘들아, 반지름이 3이라고. 네. 표준형에서 이게 뭐였어? 반지름이 제곱 9죠.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식 두 개 만들어졌잖아. 무조건 연방이지. 대입해서 대입해서 그래.
자, 계산하면 시간이 없어서 계속 써줘야 되죠. B가 4 나온대. 그럼 A가 3. 마이너스 3 아니냐? 그쵸? 자, 그래서 더하면 1이다. 됐니?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림을 통해 판단하세요. 알았죠? 내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 했어. 원의 중심에, 자, Y축에 접할 때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반지름이다 라고 안 했어. 영향을 준다. 관련이 있다 라고만 얘기했지. 맞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라. 방학 끝나면은 109호 우리 원래 수업했던 데 있잖아 1층에 저기로 저긴데요? 가는 걸 내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유는 저 소리 때문에 너무 큰 싫어. 곳으로는 못 갑니까? 네? 커다란 곳으로. 거기가 109호잖아. 우리가 109호라고요? 네. 아까 전에 자습하라고 109에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104호라고 그랬어. 그래요? 거기가 109호인 줄 알았어? 네. 104호야 거기. 거기서 해도 돼 원래. 원래 거기 내교시 있잖아. 내가 여기 쓸 때만 거기 빌려주는 거야. 누구한테요? 되는데 그냥 고등 수업 할 때는 좀 칠판이 커야 되거든. 내가 편한 것도 있고 니네가 보기 편한 것도 있고 이렇게 수업을 못해. 거기 이거 이 칠판의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저쪽은 물론 안 쓰긴 하지만 거기는 1.5배 이상 적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어려운 거 문제 풀어보면 칠판 하나야 못 풀다 보니까 니네가 필기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일부러 큰 교실에서 할 거야. 다 되도록이야. 배고파요. 다 썼냐? 네. 자. 하나도 못했어요. 경진요. 믿음에 눈 뜨고 궁금했다고? 왜요? 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자. 자, 얘도 표준형 바꿔. 바꾼 거 이번에 그냥 써줄게.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이번엔 조건이 뭐예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현재 상태에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니?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죠. 오케이? 근데 A, B가 또 양수래. 구호를 알려줬지. 그럼 생각해보자. 선생님 공식 기준으로 풀어줄 거야. 거기 책에 있는 건 공식 4개짜리라 이걸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면 선생님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같잖아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문제 조건에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입니다. 얘도 음수입니다.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있다고 음수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다. 맞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뭐냐? 동시에 접하는 거는 공식이 두 종류였잖아. 뭐였어?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에 접하는 원,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에 접하는 원이었지. 자, 근데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에서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내가 특징이 어떻다고 했어요? 원의 중심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다 했죠? y는 x. 자, y는 x는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였어? 부호가 같다요. x와 y의 부호가 같다. 근데 얘네 둘이 부호가 좀 같잖아. 그 말은 이 원은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방향 어딘가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원이 접하는 거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됐냐? 그러면 이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에서 접할 때 식이 뭐였어요? 원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자 뭐라고 써였어?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 제곱입니다 라고 써줬죠. 공식에서 말하는 거야. 선생님 만든 공식에서. 자, 구하는 거 뭐예요? a, b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구할 수 있죠. 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똑같다고. 둘이 똑같아야 돼. 이거 그래. 그럼 일단 여기 늘 생각은 해야지. 그럼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제곱이죠. 반지름, 자, 정확히,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반지름이 제곱이 돼요. 저기 4, 그럼 집어넣고, 그럼 아까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 2, 항상 절대값이라 그랬다. 반지름은. 그럼 그림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4가 돼야지. 그럼 B 나오죠? 2? 6? 네. 6이지? B가?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8. 답은 4번. 저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나 그림 그려서 보여줬다. 알았냐? 그 다음에 공식이 따라와야 돼. 알았죠? 원의 방정식을 평면 좌표부터 그래프 단원이라 그랬잖아. 함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수는 아니야. 함수는 아니고 이것도 함수라고 안 불러. 왜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는지는 뒤에 수학하에서 함수의 정의를 공부하면 그때 가서 내가 이 얘기 다 해줄 거야. 나중에 이런 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미적분 때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의 정의에 맞는 1차 함수, 2차 함수 있죠? 두 개밖에 안 했죠 사실? 그 두 개는 양함수라고 불러 나중에. 양함수가 양성, 음성의 그 양, 음하고 똑같은 거야. 양성이 나쁜 거죠. 음성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양함수는 뭐야? 양성이 안 좋은 거라고 보면 양함수가 니한테 안 좋은 거야? 양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런가요? 말을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음성도 안 좋은 걸 하셨어요, 선생님. 뭐가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해? 다시. 너는 왜 안 tip치는 거야? 제부님 있잖아요. 화장하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너 그거 앞에 모든 걸 좋아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화장을 할 줄 모르니까 완전 얼굴에 떡을 덮겠지. 선생님 화장할 줄 아는데요? 그거 실체로 제 동생 화장하는데 어떻게 말려요? 너 방금 좀 왜 말던지. 말려요? 왜 말리면 안 돼요? 너한테 화장품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건 아니긴 한데 꼴 보기 싫어서요. 더 언제부터 근데 네 동생도 네 얼굴 꼴보기 싫을 건데 이거 자, 다 됐냐? 안 됐는데요. 갑니다. 네. 되게 머리 풀어야 돼. 자, 일단 얘는 외워두는 거 추천. 물론 얘도 이 문제 이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이거 노트 정리할 때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 자, 원주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나가야지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갤까? 자, 이 원이 이제 둘레가 2등분 돼야 돼. 어떤 원이 이 원하고 원을 지나갈 거야. 2등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중심을 될까? 지나요. 중심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지날 거야. 뭐라? 안 되죠? 몰라, 일단 내 의견 내는 건 좋아. 아직 우리가 이걸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일단 내가 지금 그림 그리는 이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알았냐? 이 문제 조건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지 만족할 거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될까? 몰라요. 반으로 쪼개지는 건 그냥 원만 생각해봐. 이 원만. 이 원을 어떻게 자르면 둘레가 반으로 쪼개? 지름. 그렇지. 지름을 그으면 되잖아. 오씨. 아니야. 지름. 에이씨. 잘 그리신다. 오씨. 오씨. 손을 왜 한 번에 못 끄죠? 장애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은 지름을 딱 그으면 원의 둘레가 딱 이동을 돼.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름을 그어서 반으로 쪼갰다면 저 역할을 원이 할 수 있게끔 지나가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지나가면 돼? 저기를 지름의 양끝점을 관통하면 돼요. 또 다른 원. 이런 식으로. 다 끝났지? 쉽네. 알았어. 그럼 저걸 이제 무슨 수로 풀 거야? 그림은 해석했는데 저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네? 자, 얘가
문제 반을 쪼갠 거야. 그림으로 파악해서. 그럼 저 그림과 부합하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해야 돼. 저 그림 노트 정리한 거에 똑같진 않지만 저것과 비슷한 거를 언제 어느 개념 할 때 저런 거 있었어? 그거 지름의 양끝점을 지나는 거. 공통.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두 뭘 하는 거지 지금? 개념 노트 쓴 것 중에서 저 그림과 관련해 있었던 개념이 뭐가 있었냐는 거야. 개념이 지금 없어요. 알아요, 개념 있는 거. 공통률. 그렇죠. 저 지름은 두 원에서 공통현이죠. 그쵸? 그럼 그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있었어요? 뒤에 학교는 없어요? 뒤인가 보다. 저번에 풀어줬어. 이씨. 공통현의 방정식 유형도 있잖아. 공현방. 저번에 해줬잖아. 왜 죄송합니다. sorry. 아니 해줬는데. 이거 두 번일게요. 그러네요. 있네요. 뒤에 얘기를 어쨌든 어디 했잖아. 있지?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공통현의 방정식. 즉 두 원의 20번인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써야 돼. 분석 끝났다. 물론 어려워. 자, 그 공식 뭐였어? K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말로 해도 되죠? 요거 빼기 요거는 0이잖아. 공통연의 방정식. 두 직선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됐느냐? 그럼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걸 좀 써줄게. 자, 얘 빼기 하는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죠. 플러스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이게 이거예요.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a를 구하세요. 그래, a를 구하세요. 그림에 힌트가 다 있어, 얘들아. 그림에 힌트가 다 있다니까? 내가 그림을 너무 개떡같이 그래서 못 알아보나? 네. 두 번째 원의 중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원의 중심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일방형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외우는 거 추천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시험 볼 때 이거 표준형 바꾸는 거 생각보다 귀찮고 은근 오래 걸리잖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연습은 해야 되는데 시험은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잖아.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빼는 거야. 그게 실력이고 그게 노하우. 원의 중심의 좌표 빨리 외우는 거 어떻게 했어? 2분의 A, 2분의 B 해놓고 마이너스 9 붙였었지. 공식이 뭐라고요? 반으로 나눠서 9 반대로 바꾸면 돼. 반으로 나눠서 5 반대로 바꾸면 돼. 자, 그럼 중심의 좌표는 이거지? 대입하면 돼. 왜 대입해? 친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2 나옵니다. 자, 됐지? 그래서 이 문제 풀이의 시작.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림.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두 직선의 공통연의 방정식이다라는 거 판단하는 게 좀 쉽지가 않지. 그치? 다음 주에 RPM을 끝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니요. 과잉으로는 못 끝내는데 아니요. 하루라도 수학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싫어요. 수학하는 안 밀릴게요. 뭐 이거 넘어가게? 아니요. 다 채워야지 이것도. 대충 그냥 아니 대충? 그래, 멋있게. 장담하는데 집합까지는 안 밀리고 명제부터 밀린다. 안 밀려요 저. 왜냐면 명제부터 어렵거든. 안 밀린다니까요. 그래 해보세요. 짱 내기예요 오늘. 뭘 얘기했지? 그러게요.
이름이 다르지? 집합을 이용해서 명제를 정해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가 집합의 상액이에요. 방명. 자, 다음 1149번. 자, 다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풀이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식으로 할 거냐 그림으로 할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림이 조금 더 좋았죠. 그림이 뭐였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2값과 누구랑 비교했지?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다. 그림으로 외우는 게 좋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반지름 1이죠? 맞지? 그러면 D2 값 찾기 위해서 누구랑 누구 찾아야 돼? 원의 중심 1,0과 누구? 직선. 자, 직선 뭐라고 써있어? 얘와 y는 mx 플러스 1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D2를 계산해야죠. m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1하고 0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이지. 그거랑 이제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반지름 1. 그때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 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에 영역이 되나? 저 분모에 있는 루트를 넘길 건데요. 넘겼을 때 부등호가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죠, 절대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제곱 절대값도 귀찮고 루트도 귀찮고 연결되고 해야죠, 당연히. 이 창 날아가네. 자, 그럼 m의 범위는 1도 날아가네. m은 0보다 작던데? 범위 구하겠어. 답이네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없는데요. 어딜 가서 이게 상도 아니네. 근데 수학상 수학하가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1년치 같지 느낌이. 네. 그게 압박감이지. 고등학교 2학년 게 고등학교 1학기 2학년 거는 수요일이고. 한 1년 반 정도 느낌.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거 심지어 수1만. 수2는 한 2년치 느낌. 책은 심지어 더 해요. 그래서 체감적인 데미지가 더 커. 왜요? 양은 적은데 진도가 나. 괜찮아요. 할 수 있죠. 그래요. 난 대학 갔으니까 니들이 인생이니까 신경 잘 쓰세요. 니들이 나랑 수투를 할 일은 없어 내가 보니까. 많이 해야 수원이지. 혹시 모르죠, 갑자기. 응. 네. 갑자기 정신 차리면 수투까지 달린다고? 아니요, 저 지금 곧 정신 차리겠네요. 진짜? 사춘기 왔냐? 네. 박찬민한테 전염 당했나? 박창민 이 뭐지? 술 먹었냐? 왜 그러는 거야? 너 이따 내 짐꾼하고 와. 집에 바로 가자. 저 오늘 저 박스랑 저 노트북이랑 들고 와. 오늘 저 노트북 가다 떨어뜨려요. 아 그러겠다. 박스만 들고 와. 부셔주면 안 돼. 비싼 거. 제가 사드릴까요? 뒤에 있는 뭐? 주나가 있어. 준하가 사실 부자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뭔 소리지? 그럼 부자야? 자산을 숨기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제 하고- 주식 있어? 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어요. 얘. 왜 애초에 하고 비트코인 했어? 아니 하나씩 뭐라고? 하나씩 이런 거 뭐 진짜 야, 이게 증권이잖아. 네 그게 주식이잖아. 준하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불법 토토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질문한 원인은 똑같다. 두 점을 조용.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앞에서 질문을 받았던 거잖아. 뭐였어? 지름의 양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에 잡히고 원의 중점과 지름의 한쪽 끝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아까 했죠? 아까 했죠? 안 할 거야. 싫어요. 그래서 뭐부터 세워야 돼? 원의 방정식을 그 문제 조건에 의해서 찾아야 돼. 그렇죠. 표준형으로. 이 원과 이제 뭐라고 했어?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된대. 자, 만나지 않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는 게 좋다? D2랑 반지름이랑. 자, 이번엔
D2가 더 길어요.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맞지?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저거랑 이제 반대가 되죠. 표준형을 세웠으면 반지름 알아 몰라? 알지? 알아요. 표준형을 세웠으면 원의 중심의 좌표 당연히 알고 식 나와 있잖아. 거기 직선 y는 3x 더하기 k. 그래서 D2 공식 넣어서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어야죠. 해야죠. 이거 몇 번을 풀어줬는데 안 할 거라니까. 됐니?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심지어 뭐 계산이 복잡하냐? 계산도 안 복잡해. 요거보다 더 쉬워. 해봐. 이건 본인이 해결해야지 이제. 안 할 거야.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그니까요.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나의 환상적인 완급 조절 덕분이지. 아닌데요. 1159번. 나는 어쩌라고. 쉬는 시간 있지? 뭐라고 쉬는 시간 되는 거야? 아니 준하가 쉬는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공지 오라고 얘기했지. 네? 쉬는 시간 편하게. 쉬는 시간 있잖아요. 20분 쳤으면 돼. 뭘또 쉬라고. 왜요? 좋은 또 계속 없애려고 하세요. 맞아요. 오늘 좀 그냥 하자. 화물이 너무 길어요. 자꾸 쉬는 시간 타령이야. 벌써 졸려요. 자. 지금 자요? 오. 여기 있어요? 자 그냥. 아니 저번에 다 다 같이 자면은 자. 나 근데 나 계약이야. 계약이라고? 벌써? 쌤이랑 계약했는데 아, 계약. 안 잡아요. 지금 계약인 학교가 있어요? 아니. 설 지나고 계약한 학교는 있어. 어디요? 기억이 안 나. 이상한 거. 그게 지금 궁금한. 다시 방학했어. 완전 크다. 자, 합시다. 중3도 학교에 나가요 그럼 그때? 다 나가자. 완전 크다. 뭐 어쩔 수 없지. 일찍 발자지. 방학 늦게 하면은 걔 나중에 다 보충이야. 그리고 연장 수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니네는 다행히 그럴 일이 없었지. 다행이다. 깜반 애들은 일주일치 보충한 애들도 있어. 방학을 늦게 해서. 어떻게 보충해요? 내가 알거 아니지. 주말마다 부르고 일찍 그렇지. 부르고. 응, 그렇지. 네. 잘 안 해. 정말 나. 메시지는 부르니까. 네, 티가 네. 야, 나는 그런 애 없어도 깜반에 있었어. 나 바빠. 네. 선생님 근데 연수가 전화 그걸 시계를 있잖아요. 찜찜해서 뭐 거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잘안 해. 뭐. 뭐를? 게임을 뭐요? 연습하고 난 시켜. 라이터 할게. 난 연습하고 시켜. 근데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 훈련합시다. 그럼. 자,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 자, 그럼 일단 교점이 두 개가 생겼나.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또 그려보자. 원이 있어요.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고 하니까 자, 이거 뭐 막 꼭 꼼꼼하게는 안 그리고 이거 기울기만 따져보면 4분의 3이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렇지? 대략적으로 그린 거야.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일단 나의 질문.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엄청 많죠. 그 중에 겁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넓이가 작은 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부터 보세요. 어떻게 원이 그려져야지 그때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이 가장 넓이가 작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최대를 물어보지 않고 최소를 물어봤을 거예요. 최대는 무한대야. 저 점을 지나는 원이 애초부터 되게 많다 했잖아.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게 휘어진 걸 곡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슷하게 곡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 휘어진 게 점점 완화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차는 축구공과 지구 표면을 비교하면 곡률은 지구가 훨씬 완만하지. 왜? 사이즈가 크잖아. 네.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바닥이 우리가 걸어다니기에는 평지로 느껴지지만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공면이야. 근데 왜? 그게 휘어져 있는 정도가 너무나 완만하다 보니까 직선처럼 느껴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 네. 그렇죠.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 곡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의 사이즈가 점점 기대해지다 보니까 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측정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반대로 어떻게 그려져야지 원이 가장 짧을까? 원이 넓이가 가장 작을까를 생각하면 이 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면 돼요. 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면 돼요. 오. 뭐가 달라지? 됐냐? 그러면 나왔다. 현이 지름일 때라고 했어.
때 넓이가 어떻다? 최소. 최소. 어떻게 풀어요? 그건 지름인 거잖아. 지금 아까 내가 건너뛴 거랑 비슷한 거라. 첫 번째 우리들의 생각은 이 두 점의 좌표를 계산하면은 지름이 양표점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내가 생략한 그 문제풀이랑 똑같지. 그럼 첫 번째 질문 구할 수 있어? 네. 누구랑 누구의 교점 찾으다 얘와 얘의 교점이죠. 이론상 풀이가 돼야 안 돼? 돼요. 돼요. 왜? 2차식, 1차식, 연립 1차 방정식. 잘해야죠. 그래서 풀 수 있어.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나타나. 이론상 가능. 근데 하는 게 맞을까? 그 아니요. 생각도 좀 해보라고. 일단 하나의 우리 도군이 있어. 방금 얘기했잖아. 그럼 다른 풀이는 없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식은 알잖아. 수선해보려고. 중3과 원의 성질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 현하면 떠오르는 거.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조직 이동. 그리고 저번에 유형 풀 때 한번 보여줬죠. 반지름 분사는 우리 피타도 가능했지. 자, 그럼 이원의 반지름 2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았어? D2 값이었잖아.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지. 자, 원의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2,1이야. 됐냐? 네. 됐냐? 자, 그러면 이 길이를 뭐로 찾는다? D2로 찾는다. 저번에 했죠, 이거? 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딱 써있네. 심지어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D2 쓰는 문제는 4, 3, 3, 4 이런 거 많이 써있다 했지. D2 때문에 그래. 루트 25 되는 거 맞죠? 부모? 맞지?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2하고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래. 마이너스 아니다 1이죠. 1이죠. 그럼 이 길이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피타로 되는 루트 3이죠. 맞지? 2대1. 그러네. 2대1 때 루트 3이네. 그러네. 그것도 되네. 자, 근데 구하는 게 뭐였어? 원의 넓이잖아. 그러면 아까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고 양 지름의 양끝점을 하면은 그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고 이게 반지름인 걸 아니까 이 넓이가 최소일 때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거 돼야 안 돼? 되죠. 근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야? 넓이 계산하는 거잖아. 넓이를 반지름만 찾으면 되지 않아? 그럼 안 하는 게 효율적이지. 잘 들어. 근데 내가 이 자꾸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심한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도구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게 좋아. 근데 왜 안 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알았지? 무슨 말 하는지. 자, 넓이는 3파이. 센치는 없고. 하나 남았네요. 와. 너무 이뻐요. 이제 이거 뭡니까? 잠깐 쉬지 뭐. 오. 잠깐 쉬고 뭐합니까? 뒤에 남은 거 해야지. 뒤에 남은 게 뭐가 있죠? 접선의 방정식. 아. 이거 얘기할 거 많아. 유형은 3개밖에 없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숙제를 해보던가. 싫어요. 숙제를 하면 일찍 보내주십니까? 그럴 리가. 바랄 걸 말해라. 9시에 9시 10분. 근데 쌤왜 프사 왜 안 바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쌤부터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갔어. 쌤 솔직히 싫죠? 좋겠냐? 아니요. 안 좋아요? 저였으면 쫄렸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얼마나 예쁜 걸로 골라줬는데. 진짜. 자, 진짜 얘는 나는 골라줬는데. 쉬워. 고등과정 내용이 없어. 왜 그런지 알겠어? 첫 번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
잘 들어라. 중등 아이디어, 유클리드 기하로 풀리더라고. 전체가 원인데 원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어. 그럼 접선의 길이 같은 거 알아보자. 알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했으니까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2야. 그럼 여기 2야. 두 번째, 반지름과 접선은 90도잖아. 뭐가 탁 떠올라? 피터. 그래, 피터. 이 길이 얼마야? 아, 이거 마이너스 1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4가 전부 다. 많이 사요. 많이 사요. 그럼 4칸이잖아요. 피타 돌려서 이 길이 찾아보잖아. 찾아요. 찾잖아. 16, 자, 루트 10이죠? 루트 12. 그러면 뭐 물어봤어? 넓이. 넓이. 자,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찾아? 사각형 하나. 이건 니네 2학년 내외심 할 때 정말 많이 본 거잖아. 와 이거 너무 쉬운데요? 해석기하지만 우와 나 바보. 내신 대비도 했잖아. 두 직각삼각형 합동 아니니? 내신 때 많이 했잖아. 알았냐?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 2 루트 3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지. 바로 루트 3이지. 너무 쉽죠? 고등학교 거 내용 1도 안 썼다. 그렇네. 알겠죠? 중학교 내용 잘하려면 이런 식으로 중학교 방식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은근 많아. 심한 더 이래. 알았어? 심지어 중등풀이가 훨씬 깔끔해. 짧아. 니한테도 좋아. 그래서 내가 2학년 내용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야. 10분만 진짜? 어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 응. 접선의 길이. 피타 돌린 거야. 피타. 뭐라고? 그것도 안 들어갈래. 10분만 쳐. 10분만. 자, 남아있는 게 일단 접선의 방정식 3개 유형과 유형업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유형업은 둘 다 어려워. 그래서 오늘 일단 다 할 겁니다. 자, 일단 16번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마찬가지야. 그림부터 이해해야 돼. 원이 있을 때 특정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면서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면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두 종류가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노트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뭐를 계산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해줬어요. 자, 어떻게 적혀있었어? 기울기가 적혀있으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기본 직선 중에서 기울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n값을 구해야 된다. 즉 y절편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고,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두 개가 나타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 인식을 하자. 별다른 조건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유형의 키는 막 크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혀있는 대로 푸는 거야. 쉽게 보지는 마. 알았지? 여기도 간단하지 않아요. 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의 y절편의 곱을 계산하세요. 그럼 시작을 뭐부터 했죠? 노트 정리하기에 따르면 이게 곧 풀이의 시작이야. 뭐부터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중에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놓는 거야. 그렇죠? 구하는 게 저 녀석이니까. 그러면 n값이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두 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원리가 뭐였냐? 접할 때의 원리가 뭐였어? 앞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어. 언제 경험했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뭐랑 뭐랑 같다 했어? 반지름과 D2 값이 같다고 그랬지. 그거 쓰는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2점. D2 값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 야이씨. 아니 게임한다고 묻는 거 제곱. 어디다가 집어넣어? 2x 빼기 y 더하기 n은 0에다가 넣는 거죠. 그럼 얼마야? 2 플러스 2 더하기 n 4 플러스 n 맞아? 자,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뭐가 된 거야? 2루트. 넘겨서 2루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절대값 순서 바꾸자. 이렇게. 이거 계산할 수 있지? n 플러스 4는 뿔마 2루트5죠. 맞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4 뿔마 2루트 5라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n값이 두 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그럼 구하는 건 두 직선의 y절편의 곱인데 공교롭게도 n값이 y절편이지. 곱하면 됩니다. 두 개. 4 플러스랑 4 마이너스 곱하면 돼. 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네요. 1번. 자, 필기하시고 다음은 그럼 뭐가 네가 부러질 것 같아요? 불어줘도 괜찮아. 왜요? 숨을 쉴 수 있잖아. 뭘 할 수 있다고요? 너 진짜 계약 기간 끝나갔다가 졸고 그러면 안 된다. 보여요. 진짜 안 네, 보여요. 없어? 아니, 근데 오늘 그만 먹어, 이 이 정도는 학원에서 뭐 먹지 말라 했잖아요. 미안. 손이 안 닿아. 팔왜 짜면 짧아가지고 나도 안 낫겠다. 또잘것 같은데? 그거 오른쪽 뒷선은 빨리 적어. 완전 맥주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 먼저 이렇게. 자, 아니 자. 자, 조용. 아니 하나 적으면서 잘 들어. 이거 원래 자 조용히 해. 그냥 저기 보면 공식 이상한 거 하나 써 있죠. LX 플마 루트 막 써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나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필요 없는 공식이야. 심지어 그 써있던 공식의 단점이 뭐였어요? 원의 중심이 0,01 때만 쓸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외우지 말고 그림을 통한 그려. 반지름과 디프 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따로 필요가 없어. 그 공식은 나중에 복습하고 시험 대비할 때는 외워. 왜?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면 외우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하지 않죠. 내용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지. 다 적었지? 자, 다음 거부터 좀 귀찮은 것들이 나왔었는데. 자, 푸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걸 하자. 자, 이번에 조건이 어때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물어봐. 그러면 원이 하나 있어. 반지름이고 그러면 자, 요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구하보자라고 했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원하고 접하는 거는 이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아까처럼 두 개가 안 나타나지. 원밖에 점이 아니야. 원 위의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은 하나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하고. 자, A가 양수 조건인데. 반지름이고 자, 식은 간단한 게 있는데, 자, 이거 사실 공식이 써 있어요. 마찬가지. 나 이거 절대로 안 씁니다. 가끔 시간 없어서 급할 때는 쓸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씁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자, 위의 점 마이너스 3,a라고 적혀 있어요. 어? 그럼 a를 구할 수 있지 않니? 뭐야? 아, a가 뭐지? 아, a 더하기 b를 몰랐구나. 내가 없어서 정신이 없어. 자, 요 위에 점 마이너스 3,a니까 대입하면 a 나오죠. 봐봐, 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어깨가 너 지분이라 했잖아. 기다려. 내 좀 들어줘 봐요. 저 못 들어요. 자, 집어 넣어봐. A는 4 얼마 사는데 저 자, a가 양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4가 되죠. 자, b만 찾으면 되잖아. 조용히 하라. 또 들어. 조용. 자, 그럼 이 녀석의 접선이 5,b를 지난다 했으니까 접선을 구해야 돼요. 자, 접선 어떻게 구한다 했어 이거? 공식 안 쓰고 푸는 방법. 응? 노트 정리할 때 여기서 좀 내가 길게 얘기했는데 범용적으로 쓰는 건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다 쓰는 거다. 알겠냐? 누구랑 누구?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야. 자, 수직인 거 우리 언제 공부했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쓰는 방법이 있었지. 많이? 이해되니? 자, 그럼 잘 들어. 마이너스 3,a에서 접하는 직선이 뭐냐나. 그러면 내가 어쨌든 계산해야 되는 건 누구 찾는 거라고 했어요? 노란색 접선 찾는 건데 다행히도 마이너스 3,a는 이 녀석도 지나는 점이지. 그러면 잘 들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4가지 공식 중에서 공통점이 뭐였어? 지나는 점 하나는 무조건 찾아야 된다 했잖아.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 기울기 또는 또 다른 지나는 점. 맞니? 근데 뭐를 쓸 거다? 얘랑 얘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겠다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뭐 갖고 찾겠다고요? 파란색과 수직이라는, 다시 말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겠다. 그럼 파란색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 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구호고. 요점 얼마예요? 0,0이죠. 요점은 아까 A를 찾았잖아. 마이너스 3,4지. 2점 아니까 기울기 찾아 못 찾아? 찾잖아. 자 x 3 감소, y는 4 증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네. 그죠. 구호 바꿔. 그럼 부호 바꾸고 뒤집는 거니까 4분의 3이잖아. 찾았죠. 뭐 갖고 찾았어?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추가로 찾은 거지. 알았죠? 그러면 얘랑 얘를 이용해서 식 세울 수 있지. 공식 뭐였어? y-y1은 기울기 x-x1 이거였죠. 자, 얘가 5,b를 지난다. 대입하면 돼요. 자, b는 10 나옵니다. 계산하면. 됐죠? 자, 이게 정석이야. 거기는 공식 몰라도 돼. 지금까지 한번 정리하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땐 반지름과 D2가 같다를 쓰는 게 기본이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에는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찾게 돼 있다라는 거야. 다 이렇게 풀려 해보면 뭐 쉽다 어렵다 해. 여기 접선 문제가 풀려가. 저 식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여기 y-가 동상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 때 식세우기 한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다음 건 75번 할 거다. 내고 와야 돼요? 내일 와야 돼요. 와야지. 내고 와요? 셋 다 와. 사전에 있었는데. 와야 돼. 그건 그거고. 공부 좀 하세요, 이 사람들아. 정신을 또 못 차니까 그냥. 아니 저 오늘 다 내잖아요 미리. 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앞에 안 돼 있는 거 하라는 거. 답이 14번 나왔어. 아, 진짜 더 하는 거지? 14. 열심히 맞춰 성공 못해요. 자, 그 다음. 진짜. 자, 원밖에서 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구조였어요? 접선 몇 개 볼 수 있다고 이미 만들었어? 2개. 근데 중학교 유클리드 기할 때는 접선의 길이가 같다. 이 정도 선이었지만, 맞지? 사실은 이건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학교 거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었지. 자, 일단 접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얘는 두 가지가 다 되기는 해. 두 가지가. 자, 근데 그 중에 뭐가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이 쓰냐면 첫 번째 방식을 많이 써요. 어쨌든 얘는 접선이다. 그리고 내가 노트 정리한 거에 이것도 접선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사실 저 그림하고 똑같은 게 뭐야? 반지름하고 D2가 같아. 잘 들어. 반지름하고 D2가 같아. 내가 식으로 분명히 노트 정리할 때 보여줬을 거야. 저걸 이 방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가능해. 가능한데 이게 조금 더 좋으니까 내가 이걸 추천을 했었고, 참고로 잘 들으세요. 이 방식대로 이걸 풀게 되면 접선이 하나기 때문에 아까 결국 기울기 찾았지. 그치? 그럼 이 방식대로 저걸 저기다 대입하면 저 문제는 기울기 m값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 돼. 2개 나올 수가 없어.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니? 그래서 저 방식대로 풀게 되면 식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m에 관한. 근데 그 식이 무조건 중근밖에 안 가죠. 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걸 보여줬어. 식 정리할 때.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럼 얘는 뭐 하느냐? 얘도 총 2가지 방식이 다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좋냐면 첫 번째 방식이 제일 좋다. 즉, 이 접선과
접선과 이 원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똑같이 뭐랑 같다? D2 값과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쓰는 게 낫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문제에서 이건 해석을 해야 돼. 두 원이 있는데 직선 L이 원에 접한대. 이 뭐야 이거? 근데 원 O'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자, 이 노란색 선이 두 번째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럼 이것부터 생각해보자. 어떤 직선이 원을 이등분한대요? 어떤 직선이 원을 이등분한대요? 그럼 어떻게 직선이 지나가야지 원이 절반으로 쪼개죠? 직선 어떻게 해요? 그냥 반으로 쪼개지죠. 중심. 그렇죠. 원의 중심 지나가야죠. 이건 안 그래도 되지 솔직히. 뭐라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 두 번째 원의 중심 지나가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10번이니까 친절하게 표준형으로 써놨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 지나가야 돼?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 0, 마이너스입니다. 지나는 점 하나 얻어줬지. 그럼 또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은 지나는 점은 무조건 하나 알아야 되는 거 맞고 추가적인 조건은 또 다른 점을 찾을 것이냐 기울기를 구할 것이냐 야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쓴다 했잖아. D2랑 반지름이 같다. 그럼 이건 첫 번째 원이죠.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이죠. 그럼 R값이 1이야. 이거랑 누구랑 같아야 돼? D2랑 같아야 돼. 자, 그럼 D2를 세워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잘 보세요. D2 쓰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겠어? 점과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했잖아요. 점은 알아? 첫 번째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지. 그럼 얘는 있네. 근데 뭐가 없어? 노란색 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잖아. 다시 말하면 식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 세우기를 해야 돼요. 똑같이. 저 식이 없으면 D2를 못 쓰잖아. 그래서 이 녀석 식 세우기를 반드시 해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갖고 식 세울래? 아까는 기울기가 2가 적혀 있었으니까 2x 플러스 n이라고 썼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노란색 직선에 대한 정보는 이걸 지난다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지나는 점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는 아직 얘네가 감각이 많이 없는데 이건 노란색 접선 기준으로는 누구세요? 지나는 점이죠. 근데 무조건 지나야 되지. 점점이야. 무조건 지나야 돼. 이 문제에서만 봤을 때. 됐니? 그래서 항등식 개념도 되는데 자 원초적으로 이건 이게 잘 안 보이면 항등식 개념으로 정점이다라는 게 안 보이면 그냥 중등 방식을 차용해도 상관없다 했잖아. 어떻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얘가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녀석. 대입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자 대입하게 되면은 n이 2 그냥 n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그럼 어쨌든 식이 세워졌잖아. 그럼 얘와 누구 사이의 거리를 재자고? 원의 중심 0,0 사이. 자 그러면 mx 빼기 y 빼기 1은요 과 0,0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맞지? 분의 x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밖에 안 남죠? 그게 1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풀기 앞서서 계속 질문한다. m값 몇 개 나와야 돼? 원래대로면 몇 개 나와야 돼? 그래 나 아까 2개라고 그랬잖아. 2개 나와야 돼. 자 그럼 계산해봐. 자 1이니까 분자분모 같아야 되죠.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양변제곱 해야겠죠? 그럼 바로 할게 그냥 여기다가. 4 그래서 m값이 뿔마 루트 3이죠? 나왔지?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 게 뭐였어? 기울기가 양수니까 플러스만 써야겠네. 기울기잖아. m값 기울기잖아. 자, 왜 플러스만 썼다고? 문제 조건에서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유형만 익히면 접선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때 식을 세워라. 그럼 따라서 m에다가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3x 마이너스 2 자, 나왔죠?
지금 최선 있잖아요.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레벨업 시험이 아니라 레벨 레벨 그냥 유지되는 그런 시험 같은 데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공부해야 못 될 보면 뭐 하는 거야? 네. 내려가는 거야? 이제 저거 스테이션. 이제 공부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잘해야 본전이야? 잘해야 나서는 거. 잘해야 남는 거. 많이 근데 나네. 좋네. 가수인도 도입해야겠다. 아 진짜. 공부 안 하는 건 빨리 내려버려. 아저 그래가지고 이제 나 사실 학원에 진즉부터 의견냈는데 레벨 테스트요? 좀 아 근데 사람들 레벨 테스트가 없네요. 그냥 진단평가만 있는 거. 시험은 보잖아. 이거에 근데 위아래 움직이는 테스트는 없잖아. 그렇네. 그럼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겁나 잘 봐야 돼.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면 돼 시험. 일자로 찍어. 근데 시험 한 번 망쳤다고 내려보내진 않잖아. 보내는데요. 한 번이라도 못 보면 떨어져. 모르겠어요. 아, 그 레벨 1, 2차 이렇게 시험 없어. 지금 들어오는데 레벨 못 보면 너 되게 기준이 되게 피해서 아 낮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게 하면 다 떨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기준 낮아? 아 공부 안 해줘. 왜? PST.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PT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PST 올려주신 거야? 뭐 그랬었는데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 보자. 45분입니다. 자, 이제 자취의 방정식과 공통인 현의 길이가 있는데, 자, 자취가 또 나왔죠? 저 평면자표부터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근데 방식이 오늘도 풀어주는 걸 딱 들어보면 똑같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 자, 일단 당연히 대표 문제가 제일 쉽고요. 밑으로 갈수록 어려운데, 노트 정리한 거에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거 노트 정리돼 있지? 안 되겠냐?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거 안 적혀있냐? 그게 뭐? 안 적혀있다고? 앞에 있어. 앞에. 아폴로니오스의 원이 누구예요? 아니 없죠. 뺐나 본데? 내가 안 적어줬나? 니네가 본 영상에? 자취를 해주긴 했는데 아폴로니우스 원은 내가 뺐네. 그게 뭔데요? 자, 노트 정리한 거에 네 번째 네모가 자취의 방정식이다. 거기 보면은 1177번 대표 문제 있죠. 그게 노트 정리 예제에 똑같은 유형이 있어요. 찾아서 해. 똑같으니까 안 해주는 거야. 한번 보고 똑같이 풀어보라는 거야. 오케이? 예제를 선생님이 하도 영상을 다양한 걸 찍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다 못해. 뭔가 말을 해준 거 같은데. 말로는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 마찬가지로 빠진 거거든. 내가 아마 니네가 본 영상 애들이 그 반 영상이 되게 조용한 애들이지. 거의 한마디도 없지. 그게 걔네가 3학년인데 예비 중3 때 중3 시작하는 애들이야. 완전 현애. 완전 현애. 근데 걔네가 다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 겁나 달려가지고 이 11개월 동안에 수학 상하 끝내고 수원 앞단원까지 하고 예비고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 근래 선행 나간 양 중에 그 반이 최고야. 대단하네요. 엄청 많네. 저도 할 수 있어요. 널 너무 믿지 마. 그들 쏙 들어가게 해줄게. 알았지? 아무튼 걔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뭐 수업밖에 안 했다. 농담도 많이 안 할 거야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고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빠진 건 내가 뺐어. 이거 기억났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 보고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1177번 이거는 해야 돼. 노트 꼭 찾아봐라. 첫 번째 네모 4번 첫 번째 예제다. 중점이라고 써있잖아. 중점이잖아. 똑같아. 1177번하고 꼭 하시고 이건 질문을 거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안 받아줄 거야. 자, 밑에 두 개 중에서 79번 하자. 그냥 어려운 거 해줄게. 이거 하고 원리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냥 저거만 나. 노트에는 이거 없어. 자,
두 점 마이너스 2, 2,0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 1인데 이게 어려운 거야. 거리의 비가 3대 1이야. 그림 그려줄게. 이거 내가 따로 사진 찍어줄 테니까 집에서 계정부터 좀 써놔라. 그게 좋을 것 같아. 알긴 알아야 돼. 그림 그려줄게. 자,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이잖아. 이거 두 점이죠. 요거와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 P에 대하여 일단 삼각형을 물어봤는데, 자, 답만 구할 때는 그냥 쭉 풀리는데 나는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볼게. 일단 무슨 모양이 만들어질까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자취 방정식이 다 직선이었어요. 평면 좌표 문제도 직선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원이 나와. 자취가 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자, 왜 그런지 보자면 문제 조건이 뭐였어? 이 녀석들하고의 거리의 비가 3대 1 비율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리의 비가 3대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어디서 봤어?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이런 거 많이 있었어. 그러면 점이 어디쯤 찍혀야지 3대 1? 3대 1 내분점, 외분점 그림이 만들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A부터 거리의 비가 3대 1, 거리의 비가 3대 1. 자, 점이 어디 찍혀야지 3대 1 비율을 딱 만족해요? 세 칸 대 한 칸. 누구랑 누구였어? A, P, B, P 3대 1인 거잖아. P가 어디 찍혀야 될까? 수직선일 때 기준으로 한번 봐봐. 이게 A잖아. 이게 P잖아. 그럼 내분점이면 어디 찍혀야 돼? 3대 1이잖아. 그러면 세 칸 갔다가 휴게소, 한 칸 가서 도착되기. 그러면 여기에 P가 찍히겠지. 하나 찾은 거야. 외분점이냐? 세 칸 갔다 한 칸 되돌아가야 되잖아. 얘랑 3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부터 휴게소까지 세 칸을 돌진하고 돌아올 때 한 칸 되돌아가야 돼. 두 칸씩 가면 그렇죠. 두 칸씩 가면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게 3대 1 내분점이지. 됐니? 그럼 두 번째 점 찾았어.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대 1도 되는데, 지금 찾은 건 내가 수직선 위의 점만 찾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직선 위의 점만 찾은 거잖아. 근데 이게 어쨌든 좌표 표면이니까 이 점이 이런 데도 찍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세 칸 갔다 한 칸 되돌아오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조금 이제 난해한 게 이거야. 내가 지금 한 거는 수직선상에서 내분점만 따진 건데, 이 문제는 길이의 비가 3대 1만 만족하면 돼.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선분 위의 점이거나 연장선 위의 점이었잖아. 그쵸? 근데 좌표 표면상에서 이렇게 그냥 길이의 비가 3칸 대 1칸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야, 앞에서 자취 문제 평면 좌표에서 풀 때 두 점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이게 수직이등분선이 나왔다는 거 우리 한번 공부했어. 무슨 어떻게 그림 그려졌니? 왜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A점하고 연결하면 B점하고 연결하면 이 길이 같아. 이등변이잖아. 이 점을 연결하고 연결해도 길이 같아. 이해됐어요? 그 중에 한 점은 누구야? 중점도 되지. 근데 중점은 A와 B 입장에서는 1대1 내분점이지. 근데 나머지 점들은 어때? 일단 선분 AB 위에 있지도 않고 연장선 위에 있지도 않죠. 얘들아,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말이야. 꼭 1대1 비율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내분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직선 위의 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붕 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저걸 저기다가 적용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 점이 P점이 한 여기쯤 있는데, 자, X 표시로 할게. 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한 칸 가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꼭 연장선 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됐나?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여줬고, 그러면 찍으셔야 될 거 아니야. 자, 자취의 방정식의 시작은 뭐였죠? 점의 주체의 X좌표, Y좌표를 미준으로 하라 그랬지. 똑같이 두 번째는 뭐해? 조건에 맞는 식을 세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이 사람은 A에서 P까지가 3칸이면 P에서 B까지가 한 칸짜리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거리의 비가 3대 1 아니야? 거리의 비. 근데 거리는
해석기하에서 뭐였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D1 값이잖아. 그럼 이 녀석 D1 찾고 이 녀석 D1을 찾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3대 1인 식을 만족하는 점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AP D2 공식 때리면 어떻게 돼? D1 공식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 이게 AP의 길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X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Y 이게 3대 1이 돼야 돼. 자, 잠깐 3대 1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2차항 안 날라가죠 절대로. 안 날라가. 2차항 절대로 안 날라가. 자,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식을 이제 세워보면 그냥 계산 한번 하자.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x제곱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이 여기다 3 곱해야 되잖아. 3x제곱 마이너스 4 3 12x 4 3 12 플러스 3y제곱 맞죠? 자,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넘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16X. 플러스 자 이거 있잖아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그 8. 다음에 y는 없죠? 플러스 8. 8 2로도 약분되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3 원의 방정 혹시 맞아 이거? 원이야. 왜? 표준형으로 바꿔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어떻게 돼? 상수항 뭐 필요해? 16이 필요하죠. 바로 한다. 마이너스 16을 더하고 빼니까 마이너스 16 때리면 마이너스 10이잖아. 넘기면 12잖아. 맞지?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 4,0이고 반지름이 루트 12가 되는 거지. 자, 좌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원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계산은 안 어려워 생각보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림을 통한 이해 플러스 점의 주체를 미지수를 꼭 두셔라. 됐냐? 자, 그러면 답은 자 그럼 이렇게 나왔고 이게 좌치고 그럼 그 P점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내 얘기를 다 해줄게. 잘 봐봐. 아까 내가 내분점 외분점을 몇 찍었냐면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원의 중심이 4,0이다. 맞죠? 잠깐만 계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한 번 실수했다. 한 번. 네? 어디 잘못했지? 글쩍. 머리 긁기 맞았어요. 내 머리 비듬나봐요. 그렇게. 아까 찾아봐. 왜 저희가 찾아요? 쌤이 찾아요. 니네가 나보다 계산 잘하잖아. 쌤이 틀렸잖아요. 나보다 그나마 잘하는 게 계산이잖아. 그 계산기로 해요. 그나마. 없는데? 없는데? 그럼 완전 위에서부터인가? 아니야. 에이. 이 파란빛이 뭐지 이거요? 노안이에요? 그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노안이어가지고 막 잘 안 보인다고. 너는 이거야.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닙니다. 알아. 네, 저희 집에 보내주셔야죠. 왜요? 틀린 게 없는데 저기까지. 저 그럼 B에서 맨 위에 있다는 거지. 맨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선물보다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망했다. 내 파란빛이 읽어도 제가 민감하게 아! 아, 식었잖아. 맨 위. 루트를 안 씌웠잖아 얘들아. 역시. 선생님이 안 씌웠잖아요. 왜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이걸 못 찾네. 근데 이름이 이름이 남다. 해놓고 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제곱을 안 해. 제곱. 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 9대 1이잖아. 신기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 번 실수했다. 선생님이 몇다 없애주고 자, 왜 저희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써줄게. 일단 원 나오는 거 느꼈잖아. 네. 야, 아니, 근데 계산이 시간이 왜 없으니까. 지워요? 다 잘못됐어. 어머니 가스레인지. 맞네. 미안해. 자, 이거 전개하면 그 유봉에서 자신 있게 멋지게 계산했는데 다 틀렸네.
이렇게 나와. 앞에가. 미안해. 자,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 나오긴 해요. 예. 자, 저거 정리하면,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 2분의 5,0이고 반지름이 2분의 3인 거 맞죠? 그럼 저거 이제 그려보자. 2분의 5,0이 저기서 그리면 어디서 찍혀? 한 칸, 두 칸, 2.5칸 여기지.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3이야. 제가 내가 아까 A, B점에 내분점, 외분점 찍었잖아. 반지름이 2분의 3이지. 그럼 비율 잘 들어라. 이게 2분의 3이잖아. 자? 요게 2분의 3이잖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분점. 분석했다? 내신 0이야 말이야. 자, 뭐라고요?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 그 아저씨가 만든 건데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증명한 거야. 무조건 저게 된대. 어떻게? 이 비율을 만족하니까 3대1 몇 대면 몇 대면 이런 비율을 만족하는 원은 자취가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의 지름의 양분점이 반드시 A점, B점 기준으로 봤을 때 3대1이죠? 3대1 내분점, 외분점이 무조건 지름의 양분점이에요. 그럼 이걸 알면 뭐가 좋은지 알겠니? 물론 자취를 연습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름의 양끝점 알면은 내가 이제 풀어주지 않겠다고 한 그 유형이면 지름의 양끝점 알면 풀 수 있어. 있죠? 중점이 원의 중심. 기본 공식 때리면 반지름. 알잖아. 그거 쓰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가치야. 됐죠? 왜 책을 집어넣지? 시간이 들어가네. 빨리 하자. 그러면 이 문제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책 넣지 마. 여기가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2분의 3이니까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물어본 게 뭐예요? 큰일 났다.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래. PAB야. 그럼 P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삼각형은 요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얼떨 때 넓이가 최대냐를 물어본 거야. 선생님 지금 자, 저 P점이 어디 있던 조용히 해. P점이 어디 있던지 간에 밑변의 길이는 안 바뀌죠. 그럼 높이가 변하겠지. 지금은 이게 높이잖아. 그럼 저 높이가 언제가 최대일까? 이 점이 파란색 원의 자취의 최상단에 있을 때가 최대겠지. 근데 그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얼마였어? 2분의 3. 이때가 최대라고.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는 게 최대값이야. 됐어요?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하자. 넓이 계산하면 답은 1번이 나와. 자, 정리하고 갑시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 이게 밑변이라고? 삼각형이구나. 삼각형 찌다. 아, 쌀이.